네, 이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요. 닉 기자의 힌트입니다. 이번 주 FOMC 앞두고 아마도 그 기자죠. 월스트리트저널. 네. FOMC의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 네. 한 명입니다. 앞두고 항상 등장하는 닉 기자, 이번에 SNS에서도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랬습니다. The Fed's July meeting is all about September. 모든 게 다 9월에 FOMC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7월 FOMC의 핵심이 즉 9월이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작성한 이후에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는 과연 어떤 힌트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A Fed rate cut is finally within a view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Finally within a view라는 단어는 내 시야에 이제는 들어오다라는 뜻인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페드 금리 인하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그래서 다음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수많은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CNBC 무디스 인터뷰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하가 금리 재조정을 위한 첫 번째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에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고한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PC data puts rate cuts into cemen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새로운 PC 데이터로 금리 인하가 시멘트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9월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확고해 보입니다. 첫 번째 FOMC 이벤트를 앞두고 닉 기자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줬는지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다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FOMC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OJ, 일본은행이죠. 그리고 FOMC 같이 나눴는데 굉장히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1일, 일본 시각, 우리나라 시각으로 31일에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고, 그리고 7월 말 8월 1일 FOMC가 있습니다. BOJ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빅테크의 변동성에는 엔화의 강세도 한몫을 했다. 무슨 얘기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엔화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내지는 전망이 시장에는 꽤나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원엔 환율도 그렇고요. 900원을 넘어섰죠. 엔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그리고 지난주부터 엔화가 다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7월은 아닐 수 있다라는 시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거는 일본은행이 언젠가는 빠르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는 7월에는 동결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다들 예상하는 거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는 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원엔 환율 내지는 엔달러 환율 그리고 엔화의 강세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수급적인 변동성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BOJ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리고 엔화가 조금씩은 반등 국면이 나왔을 때 시장의 흐름이 변동성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머징이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BOJ 그리고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모습 또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FOMC 그리고 BOJ를 앞두고 이번 한 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인텔까지 실적이 그렇죠. 나오고 뭐 AMD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AI와 관련된 열정,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알파벳에서 좀 제기했었던 AI의 수익화에 대한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캐펙스 전망을 주는지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밸류체인, 한국의 기업들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바탕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기 내지는 눈치 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알파벳에서도 사실은 캐펙스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는 더 리스키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존,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실적은 뭐 당연히 시장 예상만큼 나오겠지만 이 가이던스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AI 성장성보다는 AI에서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 투자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근에 AI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사실 주가가요 좀 뭐랄까 조정을 받을 때 좀 뉴스거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지금 고점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5%면 종목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을 테지만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의 조정은 연간 한 3에서 4회 정도 거의 분기마다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런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의 조정으로 AI 버블이 꺼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약간 우려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한번 이번 주 내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빅테크들의 AI 그리고 그 가이던스를 보면서 당장은 그래도 이 공급 주도의 성장이 유지된다 이런 측면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AI와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열정이 식었을지 아니면 더 달아오를지는 이번 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키워드 시간 함께했습니다.